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일본의 고노다로 방위상은 2017년부터 준비해온 미국의 이지스 어셔워 설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지스 어셔워 설치에 반대해온 야당의 질타는 물론 전 아베 총리가 미일 동맹 심화의 상징으로 일컬으며 애지중지했던 사업인 만큼 자민당 내의 질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민당 합동회의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판이 속출했고 아사히 신문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비판까지 쏟아냈습니다. 이지스 어셔워는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으로 해상의 이지스 구축함에서 운용하는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등의 미사일 요격체계 이지스 BMD를 지상에 적용한 것으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에서 급하게 설치를 결정했었습니다. 당시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이 2번이나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갔고 일본 전국에 미사일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같은 해 한국에 설치된 사드와 이지스 어셔워 두 가지 중 이지스 어셔워로 최종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지스 어셔워 설치를 결정한 이유에는 비용 문제가 컸습니다. 설치 비용으로 사드는 약 8조 원이 필요한 반면 이지스 어셔워는 2조 원 미만에 불과하여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지스 어셔워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지스 어셔워에 설치하기로 한 최신형 LMSSR 레이더가 아직 성능 점검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미국 측에서는 하와이의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설비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비용을 일본에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에서 준비해야 할 예산은 당초 예산안의 2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의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해 비용 지불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스 어셔워의 설치 후보 지역으로 물망에 올랐던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큰 오류를 범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레이더 전파를 가로막지 않는 조건을 우선순위에 놓고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현장 답사 및 실측 과정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위성사진 구글 어스를 프린터한 뒤 각도기와 자를 통해 지도상의 거리를 재는 것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도 사실상 배치가 가능한 지역이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아키타현에서는 방위성이 이지스 어셔워를 배치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고 이는 야마구치현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최악의 사태는 올 6월 초에 벌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료들은 이지스 어셔워의 설치를 결정한 지 3년이 지난 올 6월 3일에서야 이지스 어셔워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지스 어셔워의 발사 추진 보조 로켓의 추락 범위가 이전에 추산한 것보다 훨씬 넓었고 이로 인해 민간 거주 지역에 추락하게 될 가능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9억 달러의 비용과 함께 12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미 국방부에서 알려온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최초 예상했던 비용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더해져 있는 상태였고 자국에서 반대 입장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선 더 이상 설치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일본 방위성은 기술적 문제 및 비용 등을 이유로 이지스 어셔워의 설치 백지화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갑작스러운 설치 중단 선언에 미국은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지만 그 후에 보여준 반응은 더욱 의아했습니다. 일본의 방위상이 이지스 어셔워의 배치를 중단할 것이라 선언했는데 미국은 계획이 중단된 것일 뿐이라며 도입 취소가 아니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당시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미국의 데이비드 헬비 차관보 대행이 최선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배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일본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미국과 일본의 방위 협력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4일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이지스 어셔워의 대안으로 미사일 방어에 특화된 전용 호위함 증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달함과 동시에 호위함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한 기술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 세계에서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비현실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본 정부의 대안에 미국은 불합리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미국 측은 애초에 육상 배치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해상용으로 개조하는 비용이 방대하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사실상 무기 수출이 무산된 미국이 일본의 대안에 불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지스 어셔워의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육해 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약 5만 5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지스 어셔워가 설치되면 주일 미군의 방어가 강화되고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설치 취소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도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한편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군은 200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다층 방어막을 구축해 왔습니다. 교전고도 20km 아래에서는 미국과 독일에서 들여온 패트리어트2, 패트리어트3가 대응하고 고도 20에서 40km에서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청궁이 방어를 담당하며 40km 이상 고도에서는 주한미군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여기에 명중률이 개선되고 요격 고도가 40km까지 넓어진 패트리어트3 개량형 유도탄이 2021년부터 배치될 예정이고 요격 고도 50에서 60여 킬로미터인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은 이르면 2025년부터 실전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 당국은 유사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고속 미사일로 요격하는 무기를 미국과 공동 개발 중입니다.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면 미사일 파편이 북한 땅 위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몇 차례 탐지조차 실패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요격이 어려운 신형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도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중장기적으로는 항공기 탑재 레이저 무기로 개발할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통제를 강조해온 미국이 최고조로 치닫은 미중 갈등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비책을 구축하고 있을 때 일본은 이지스 어셔워 설치를 위한 확실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비용을 투자했고 이제는 그 투입된 비용을 살려내고자 호위함이란 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국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지스 어셔워 설치에 대한 의지가 살아있는 만큼 앞으로 일본의 안보정책 방안이 쉽사리 결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슬기로운 반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